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이랑 통화하면 자꾸 말이 끊겨. 내가 뭘 물어봐도 응, 괜찮아 이러고 끝이야. 내가 말을 잘못하나 싶어서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그 친구는 딸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챙기는 사람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물으며 관심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자꾸 어색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무언가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끔 그랬으니까요.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짧게 끝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대화가 뚝 끊기는 경험.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고 내가 재미없나 싶고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물으면 대화가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이 물으면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상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다른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엔 상대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다는 이야기, 그래도 요즘은 아침에 산책을 다녀온다는 이야기까지.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대답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재미있게 해야 대화가 이어진다. 화제를 많이 알아야 대화를 잘한다. 분위기를 잘 띄워야 사람들이 편하게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과 끊는 사람의 차이는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묻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의 유형 3가지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의 유형 3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어쩌면 이게 내 얘기네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의 유형 3가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는 끄덕였는데 왜 후련하지 않을까요? 어느 모임 자리였습니다. 66세 김상진 씨가 요즘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내랑 자꾸 부딪혀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 박영수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집도 그래요. 여자들이 원래 그렇죠 뭐. 맞아요. 말이 통하질 않아.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몇 마디 오가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고민을 꺼낸 상진 씨도 뭔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같은 모임, 다른 자리에서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준호 씨가 비슷한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내랑 자꾸 부딪혀요. 그러자 이번엔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세요? 글쎄요, 제가 뭘 해도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아침에 설거지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서운했죠.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고민을 꺼낸 준호 씨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네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친구 영수 씨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두 번째 친구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맞장구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맞장구는 상대의 말을 일반화시킵니다.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은 상대의 고민을 가벼워 보이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흔한 일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 별일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상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질문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경험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는 입을 엽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맞장구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질문은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함께 머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맞장구는 상대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막습니다. 질문만이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친밀한 말처럼 들리지만 거리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62세 최은숙 씨는 오랜 친구 정미란 씨를 만났습니다. 미란 씨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이 자꾸 안 좋아져 병원 갔다 오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러자 은숙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나도 그래.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말이야.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 무릎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미란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헤어질 때쯤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조심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끊어버린 건 아닐까. 사실 미란 씨는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게 외롭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 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감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도 겪어봤으니까 너의 마음을 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샤론 스트랜드는 이를 대화 가로채기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채는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책도 아니고 비슷한 경험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 상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너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자기 경험을 꺼내는 순간 대화는 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는 너에게 머뭅니다. 그 차이가 대화를 끊기도 하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건 친밀감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와의 거리를 벌립니다. 세 번째, 결과를 묻는 순간 방어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67세 강순자 씨가 딸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가 며칠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딸, 그 프로젝트 잘 됐니? 미영 씨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잘 됐어. 그래? 다행이다. 그럼 괜찮은 거지? 응.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미영 씨가 말을 짧게 끝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미영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했어? 그러자 미영 씨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팀원들이랑 밤늦게까지 회의했다는 이야기. 중간에 상사한테 혼났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이야기. 발표 당일 아침엔 긴장돼서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까지.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사실 순자 씨도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중간에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그런데 순자 씨가 던진 질문은 달랐습니다. 잘 됐니? 라고 결론만 물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는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상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한 뒤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더 많이 이야기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결과를 묻는 질문보다 과정을 묻는 질문에 더 길게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으면 응 또는 아니로 끝나지만 시험 준비하면서 어땠어? 라고 물으면 훨씬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를 묻는 질문은 평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잘했어? 못했어?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잘 됐으면 응이라고 짧게 끝내고 못됐으면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과정을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그건 평가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내가 뭘 겪었는지 궁금해.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방어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 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 를 물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결과는 그저 끝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는 그 사람의 고민, 선택,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묻는 질문이 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묻는 질문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확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인당하는 기분은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끊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의 유형 세 가지를 들어보면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한 단어가 대화를 길게 만듭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65세 윤태식 씨는 손주 지훈이를 돌보고 나서 딸 수진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애 봐주셔서 고마워요. 힘드셨죠? 태식 씨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답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낮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서 온종일 안고 달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한테 그런 말을 하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애가 보채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제야 태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좀 힘들긴 했지. 근데 뭐, 손주 얼굴 보니까 괜찮더라.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엔 제가 좀 더 일찍 갈게요. 태식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뭔가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친구 한정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손주 잘 봤어? 응, 봤지. 애 안 보챘어? 좀 보챘지. 그래? 원래 애들은 그렇지 뭐. 그래도 손주 보면 좋잖아. 그렇지.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정우 씨는 안부를 물었지만 정작 태식 씨가 어땠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애 봤어? 보챘어? 그 질문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식 씨도 감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은 감정 명명 효과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름 붙일 때 그 감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말하면 실제로 화가 줄어듭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됐어? 괜찮아? 이런 질문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응 또는 아니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힘드셨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감정을 꺼낼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꺼낸 사람은 비로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먼저 묻지 말고 감정을 먼저 물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 속에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묻는 질문이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감정을 묻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대화를 엽니다. 두 번째, 과정을 묻는 순간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69세 송명자 씨가 남편 조병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철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나왔어요. 어땠어요? 괜찮대.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명자 씨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지만 병철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철 씨가 친구 오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친구,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해? 다녀는 왔어? 다녀왔지. 검사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 긴장은 안 됐어? 병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아침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 그래? 그럼 결과 나오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후련했지.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그러게, 의사가 운동 좀 하래.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어. 성민 씨는 병철 씨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조심해. 또 이야기하자고. 병철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니까 좀 시원하네. 왜 아내인 명자 씨한테는 짧게 답하고 친구 성민 씨한테는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명자 씨가 물은 건 결과였습니다. 검사 결과 어땠어요? 성민 씨가 물은 건 과정이었습니다. 긴장은 안 됐어? 결과를 묻는 질문은 상대를 보고하게 만듭니다. 괜찮았어. 문제 없어. 잘 됐어.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과정을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과정을 묻는 질문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당신이 겪은 일들도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특히 과정 속에서 느낀 감정, 고민, 선택들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그 경험이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묻는 질문은 상대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결과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라. 과정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과정을 묻는 질문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입을 엽니다. 과정을 묻는 사람은 상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난 대신 여지를 남기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모임 자리였습니다. 65세 백동수 씨가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아빠는 몰라라고만 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 류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예요. 부모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맞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는 버릇이 없어요. 그렇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민을 꺼낸 동수 씨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씨가 자꾸 자식들을 비난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을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애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거지. 결국 동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수 씨가 같은 고민을 다른 친구 임경호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경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건강 챙기라고 했죠.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아빠는 몰라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른다고. 경호 씨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서운했죠. 나도 애들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럼 애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동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꾸 같은 말만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경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자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좀 더 다르게 대화해 봐야겠다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동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친구 재현 씨는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예요. 두 번째 친구 경호 씨는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판단은 대화를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정하려 듭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대화를 열어둡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태도가 있을 때 상대는 비로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꺼냅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루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를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를 묻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판단은 대화를 닫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대화를 엽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람은 상대에게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대화는 깊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과 이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화제가 많으냐, 적으냐도 아닙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묻는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게 만들고, 과정을 묻는 질문은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맞장구만 치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고, 감정을 먼저 묻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말은 대화의 주제를 가로채고, 상대의 이야기 안에 머무는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말은 대화를 한 방향으로 몰지만, 판단을 미루는 질문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줍니다. 모두 작은 차이입니다. 한 글자, 한 단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떻게 됐어? 와, 어떻게 했어? 다 그래요. 와, 어떤 부분에서요? 나도 그래. 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요?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대화를 끊기도 하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알던 사람들과 천천히 깊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말의 여백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천천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질문 하나로 드러납니다. 결과가 어땠어가 아니라 과정은 어땠어? 괜찮아가 아니라 힘들었겠어요? 다 그래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 하나가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물었구나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론 대신 과정을, 사실 대신 감정을, 판단 대신 이해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대화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질문이 되고 질문이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계가 따뜻한 질문 하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